안녕하세요. 34기 관세사 박민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막 여기 앞에 이제 동서울터미널에서 내려서 차가 좀 밀리더라고요. 원래 한 4시 15분쯤 오고 싶었는데 조금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서 얼른 해드리고, 여러분 질문도 많으실 텐데 질문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처음으로 이제 월별 공부 방법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해서 1년의 계획을 제가 했던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일단 5, 6월 이제 지나셨고 7, 8월 지나셨잖아요. 이제 5, 6월 기본 강의 들으셨을 테고 7, 8월에 혹시 대외 외환 들으신 분? 대외 강의 아직 많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대외 외환을 저는 7, 8월에 듣고 5, 6월에 기본 했던 것을 1독을 하면서 7, 8월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본 강의만 듣고는 이 책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9, 10월에 심화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언제나 좀 실강파였어요. 실강에 와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내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나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여기 지정자리 여기였었습니다. 해서 조금 이제 일찍 오셔서 선생님을 바로 앞에서 보면서 선생님과 말씀을 정말 나누는 듯이 수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9, 10월이 저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5, 6월에는 잘 몰라서 지나갔고 7, 8월에는 수업이 없고 더우니까 지나갔고, 그런데 이제 9, 10, 11, 12월 지나면 1월부터는 모의고사를 들어갈 텐데, 지금 여러분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요거 세 스텝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7, 8월에 공부하면서 해왔던 거 정리 한번 쫙 하시고 와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9, 10월에 바로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이것만 성공하셔도 9, 10월에는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9, 10월 심화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11, 12월에는 이제 문풀도 열리고 마스터 강의도 열리고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까지는 실강으로 꾸준히 왔는데 11월부터는 제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문풀이나 마스터는 필요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빨리빨리 들으면서 11, 12월에는 독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에서 6월까지는 모의고사를 할 텐데 1월에서 2월은 모의고사를 8분의 1씩 과목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3, 4월에는 4분의 1, 그다음에 5, 6월에는 2분의 1, 그다음에 일주일에 전범위,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1, 2월까지는 저도 이제 스터디원들하고 다 같이 8분의 1을 잘라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모의고사를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1, 2월까지는 그게 가능한데 이제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의 1로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는 모의고사 범위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내가 강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보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고요. 1월에서 6월까지 모의고사를 보면서는 제가 일요일 날 모의고사를 봤었거든요. 일요일 날이던 토요일 날이던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 날은 쉬는 대신에 그 전날에 본 모의고사 채점지를 다시 가져오고 그 전주에 본 그 답안지를 가져와서 꼭 답지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건 정말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처음에 틀리기 시작한 문제는 나중에 가서도 계속 틀리는 게 사람 그 습성이에요. 이게 쓰다 보면 자기의 습관이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꼭 답지 체크를 하시고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를 꼭 다시 숙지하고 모의고사에서 틀린 부분을 바로바로 고쳐나가는 것이 나중에 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월별 공부는 이렇게 했고요. 아마 궁금하신 게 과목별로 어떻게 했느냐가 궁금하셨을 텐데, 이거 써도 되려나? 저는 이제 이 과목이 이제 실무 과목이잖아요. 실무하고 평가의 경우에는 서브노트를 항상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 해드리는 얘기는 언제까지나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참고 자료로 삼으시고, 이것이 절대 왕도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실무 평가의 경우에는 서브노트를 위주로 했고요. 그 외에 법과 HS 과목의 경우에는 단일화, 책 한 권을 정해놓고 거기다 모든 것을 적겠다.
이렇게 단일화 전략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씩 말씀을 드리면 실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셨지만 굉장히 넓잖아요. 넓어서 저는 실무는 덩어리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책을 보시면 1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계약 조건 파트, 인코텀즈, CISG, 비신용장. 그다음에 2권 들어가시면 신용장, 운송, 보험, 종료 이런 식으로 하실 텐데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8덩어리로 쪼개놓고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부셔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덩어리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얘를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앞부분을 잊어버리고 뒷부분을 잊어버리고 공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내가 정해놓은 그 덩어리 하나를 끝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이렇게 한 덩어리씩, 나중에 하다 보면은 여러분 회독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일주일에 2덩어리씩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일주일에 무역 실무를 전 범위를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덩어리로 하면서 꾸준히 3대 협약 아시죠? 3대 협약을 같이 꾸준히 외워줬고요. 3대 협약 외에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중요한 그 법령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에서는 미아나 ICC, 그다음에 운송 가시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뭐 함부르크, 로테르담 이런 법령도 최대한 원문을 좀 찾아보고 이런 원문이 이렇게 되어서 책에 이렇게 적혀 있구나 한 번씩 확인을 하는 식으로 해서 실무는 덩어리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서브노트를 통해서 목차를 계속 손으로 적어보고 그 목차에 내가 뭘 적을지를 꾸준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실무 같은 경우에는 서브노트를 나중에 이제 다 갖다 버릴 때 보니까 한 10몇 건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쓰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한 번쯤은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 목차를 적어보고 꾸준히 정리를 해보고 내가 어떻게 쓰는 게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노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병수 선생님께서 8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시잖아요. 그 주차별로 공부를 따라갔고요. 주차별로 공부를 하는 대신 2에서 6 방법을 놓지 않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문제 다들 보셨을 텐데 이제 1방법에서 6방법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쳐나가는 그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병수쌤께서 한 번쯤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나올 줄 몰랐었고 그래서 시험지를 딱 받고 저도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1방법뿐만 아니라 2에서 6방법까지 다 같이 한 번은 봐줬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병수 선생님이 해주신 8주차를 따라가면서 대신 2에서 6방법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걸로. 그리고 특히 거기서 4방법은 1방법 하는 것처럼 4방법은 한 번쯤 깊게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4방법이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넓고 길거든요. 그래서 4방법도 공부를 꼭 하셔야 하고 그래서 이 서브노트는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여러분 평가는 하시다 보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란 책 있고 빨간 책 있고 그다음에 병수 선생님이 또 주시는 마스터 자료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한 권으로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서 써낼까를 고민해 보세요. 빨간 책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예해 11.1이 있다. 파란 책에 예해 11.1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마스터에 또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 합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쁘게 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고민을 하면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평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 2과목은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권고를 드리고요. 법하고 HS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일단 가장 우선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법하고 HS 같은 경우에 노트를 만들기도 힘든 과목이에요. 법령을 제 손으로 다 적을 수도 없고 주규정을 제 손으로 다 적어서 노트를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법은 이제 제갈형근 선생님의 관세법 책 한 권을 거기다가 모든 것을 갖다 적었습니다. 책이 지금 막 나달나달 막 찢어질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정도로 법책을 계속 보면서 필요한 내용, 배웠던 내용, 수업에 들은 내용을 다 적어 놓는 식으로 단일화를 시켰고요. HS 같은 경우에도 법령집에다가 모든 것을 최대한 다 적는 방식으로 하면서 HS 법령집과 이제 해설서를 양분해서 이렇게 2권을 들고 다녔습니다. 해서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법은 저의 그 제갈형근 쌤 관세법 책, HS는 법령집과 해설집, 그 다음에 실무평가 제가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 한 권씩
이런 식으로 들고 갈 수 있게 미리 조금 시뮬레이션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시험 전날에 내가 뭘 볼지, 그다음에 시험장에 나는 과연 어떻게 들고 가야 할지. 이거는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걸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번에는 혹시 지금 스터디 만드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안 만들어주셔도 상관없고요. 혹시 한번 네.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네. 스터디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네. 스터디 그냥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하는데 4과목 다 하고 있긴 한데 한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왜냐면 이게 저도 스터디에 굉장히 의존을 하긴 했었는데 하시다가 중간에 나가신 분도 계시고 하시거든요. 이 스터디가 남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편이에요.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주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데 또 스터디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일이고 나의 공부 시간을 뺏는 일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구성하는 법, 구성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어디까지 참고로 하시고 필요로 하실 때만 스터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에 저는 한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8월에 가장 먼저 이제 마음이 맞는 한 4명이서 모여가지고 우리 주규정 외우기 한번 해보자. HS. 주규정을 사실 이때 HS가 어떤 과목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일단은 주규정을 외워보자 이러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막 만들어 놓고 이제 뽑습니다. 7부 주 1 읊어봐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해서 8월에 그렇게 HS 스터디를 시작을 하고 9월, 10월에 들어가서야 실무와 법 쓰기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처음에는 기출문제를 한번 써보자 했었습니다. 근데 기출문제는 답이 없잖아요. 저희가 써봤자 모릅니다. 이게 답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작년 모의고사 그 답안지와 이거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제 쉬운 문제들 위주로 10점짜리나 아니면은 법령을 위주로 쓰면 되는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몇 개씩 해서 서로 돌려서 채점을 하는 걸로. 그다음에 그럴 때 저기 최곤수 강사님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막 써서 선생님께 들고 가면은 선생님이 이거 보시고 이 정도에서 여기서 더 보완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더 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정말 귀찮을 정도로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채점을 받고 도움을 많이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9월, 10월에는 실무법을 하고 10일, 12월에는 한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만나서 하루는 HS와 실무 스터디, 하루는 뭐 HS와 법 스터디. 이렇게 HS는 계속해서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위를 쪼개가면서 주규정을 외우고 문제를 써보는 스터디를 했었고요. 실무와 법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하루씩 만나서. 근데 여기서 제가 빠진 게 평가 스터디인데요.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평가를 우리끼리 의논해서 답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가 정말 끝까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평가 같은 경우에 별도로 스터디를 만들진 않았어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물어보긴 했는데 저희끼리 해봤자 답이 없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가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병수쌤 수업 시간에 끝까지 남아서 선생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질문을 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법, HS 이렇게 3과목 스터디를 했었었는데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기 스터디를 하셔도 좋으시고 아니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공부 시간 체크용 스터디. 너 몇 시에 일어났니? 몇 시에 잤니?를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올리면서 서로 이렇게 감시를 해주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스터디를 안 하고도 성공하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까지 이렇게 했었고 스터디원들하고 모의고사를 하면서 모의고사 이제 끝나고 술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뒤풀이도 하면서 서로 그냥 어려움을 도닥거려 주면서 서로를 좀 마음을 이해해 주는 이렇게 러닝메이트처럼 공부를 할 수 있었어서 스터디를 저는 추천을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란 거를 유념해 주시고요. 해서 스터디랑 월별 공부 계획이랑 말씀을 드렸고 하루 지금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오셨을 테고
아마 본인들이 몇 시에 가장 공부가 잘 되는지 슬슬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그 합격 수기집 보시면은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침에 막 7시에 일어났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려웠던 사람이라서 언제나 알람은 7시였지만 일어나면 8시고 학교 가면 9시고 이런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9시, 10시쯤에 공부를 시작해서 11시까지 끝내는 걸로. 하지만 그 공부를 하는 동안만큼에는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했었고요. 그래서 보통 한 10시쯤 해서 12시에 점심 먹으러 나가서 점심이나 저녁은 저도 보통 혼자 그냥 먹었어요. 혼자 후딱 먹고 한번 산책을 하면서 운동 시간을 못 내니까 운동 시간을 내는 대신에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대신하고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 밤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고요. 하루에 4과목을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에 2과목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달라요, 이거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4과목을 하기에는 한 과목에 투자되는 시간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했었기에 주기를 정했습니다. 이틀로. 이틀에 모든 과목을 한 번씩은 보겠다. 해서 법, HS, 평가, 실무, 그다음에 대외외환 5 덩어리로 나누어 가지고 이틀에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이 과목을 한 번씩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한 3과목 정도를 보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마다 또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나는 4과목을 한 번에 다 못 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취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 과목에 최소한 한 3-4시간은 있어야 이 과목의 이제 흐름을 타서 집중을 확 했다가 이제 집중이 흐트러질 때쯤 과목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3과목씩을 했었고요. 공부 계획도 중요하지만 공부 장소 선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학원 자습실이 좋다, 독서실이 좋다. 어느 장소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장소를 선택해서 언제나 난 거기를 가면 바로 책을 펴고 공부를 하겠다. 이 마음가짐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성격이어서 그 학교 도서관 가끔 가시면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책상 있잖아요. 한 4-5명이 칸막이 없이 공부하는 곳. 저는 그런 곳을 선호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칸막이가 있으면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놓고 하는데 좁아서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넓은 책상에서 한 2자리에 혼자 이렇게 앉아서 하면서 남들 어떻게 하는지도 직접 보고 남들 앞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으면 나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극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또 스터디 같이 하는 사람 중에서는 언제나 저희 강남에 있을 때는 윈위층에 이제 독서실이 있어서 거기서 하면서 수업 들으러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내가 어디서 공부가 잘 되는지 어디서 하고 싶은지 학원하고 이동거리 다 고려를 하셔서 공부 장소를 정해서 시험 전날까지 그 장소에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심정으로 공부를 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뚝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마지막에 한 5월쯤 이제 모의고사를 보러 왔는데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평가 점수가 24점. 모의고사를 봤는데 24점. 그 다음 주에는 또 23점. 이제 막 멘탈 붕괴돼요, 사람이. 나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이제 망했구나, 나 떨어졌구나 이러면서. 근데 같이 스터디를 하던 친구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퍽퍽 울면서 야 우리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찾아가고 막 멘토링 받고 그 채점자한테 가서 왜 나 이렇게 줬어요 물어도 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2주 동안 멘탈 붕괴돼서 다른 공부도 제대로 못하다가 문득 이렇게 해탈을 했습니다. 너가 나한테 뭐라고 주던 나는 내 공부를 하겠다. 이러고서 이제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사람이 모의고사 점수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막 마음도 불안하고 아무 공부도 안 되고 막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뚝심이 있어야 돼요. 시험 날까지 어쨌든 나는 공부를 해야 하고 시험 날에 시험장에 들어가야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 등수가 안 나온다, 굴하지 마시고요. 계속 공부하세요. 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뚝심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왔고 어디선가 고칠 점이 있다면 조언을 듣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진 마세요. 꾸준히 해온 공부 계속하면서 보강을 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뚝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공부해 주세요.
권수쌤도 아시겠지만 제가 참 이상한 질문도 많이 했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왜 이래요? 선생님께서도 이제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가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약간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난 외우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항상 실강에 와 있었던 것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바로 선생님께 가서 질문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실강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모든 과목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갈연근 쌤도 저한테 막 이상한 질문 한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네, 뭐 김병수 쌤한테도 언젠가는 한 10시쯤 이제 수업이 끝나잖아요. 9시, 10시쯤 끝나고 한 11시까지 남아서 계속 질문을 하다가 선생님께서 이제 제발 집에 좀 갑시다 하고 집에 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시던가 논문을 찾아보시던가 관련 책을 찾아보시던가 해서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를 깨달아야 나중에 답안지에 씁니다. 처음에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 끝에 가서도 못 써요. 통암기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한 그렇게 모르는 거는 물어보고 해서 이해하는 공부를 4월까지는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선생님께서 그 시간 내에 다 설명해 주실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찾아가서 내가 해결을 봐야 돼요. 그래서 특히 HS 같은 경우에 저는 막 동생이 화학 쪽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생 붙잡고 귀찮아 죽겠다는데 동생 붙잡고 앉아서 이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기계 공부하신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16부, 17부 아빠 이게 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결도 해보고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로를 활용해서 이 책 안에 행간을 이해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글도 써집니다.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뤄나갈까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요만한 스케줄러 들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계획이 언제까지나 계획이긴 합니다. 다 안 지켜집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면 어느 순간 틀어질 때가 생겨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관세사라는 꿈을 선택하셨고 아직까지는 그 꿈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한번 글씨로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심화 수업 듣다가 이제 막 학원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굉장히 좀 슬럼프가 왔던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일어났는데 핸드폰만 하다가 한 11시, 아침 11시, 11시 반까지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한 슬럼프가 왔었고 공부도 하기 싫고 나 그만둘까 이렇게도 생각했었는데 그때 그냥 이러면 도저히 안 되는데 싶어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종이에다가 썼습니다. 2017년도 34기 수석 합격 관세사 이렇게 적고 침대 앞에 붙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발치에 일어나면 보일 수 있게 하나 붙여놓고 그렇게 해놓고서 공부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종이는 계속 이제 제가 그 방에서 나올 때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누워 있다가도 너 이래서 수석하겠냐 이렇게 스스로를 일어나게 되고요. 계속해서 그 글자가 머릿속에 맴돌면서 공부를 계속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가끔 집에 놀러 와서 야, 너 그래서 수석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항상 꿈을 크게 가져야 작은 꿈도 이루지 않겠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거를 한번 제가 직접 이루고 싶은 꿈을 글씨로 써서 내 눈앞에서 구체화해서 보았다는 게 아마 큰 용기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내가 관세사를 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뭐다. 나는 6월에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한번 글씨로 한번 적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취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기 좀 회기 쪽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마치고 한 2월쯤에 방을 뺐는데 방에 짐을 다 빼고 가 보니까 이제 그 수석 합격 그 종이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걸 떼면서 아빠가 이걸 사진을 한 장 찍으시면서 9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뭔지 구체화해서 꾸준히 계획성 있게 뚝심 있게 밀어나가는 그런 1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그러면은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죠?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정말 네. 그럼 회기 쪽이면
네. 경의중앙선이 있어가지고 한 40분에서 50분? 네, 그렇게 다녔었죠. 통학 시간에는 이제 이게 또 왔다 갔다 하시는 시간이 좀 걸리시나 봐요. 집 어디세요? 그래서 그때는 주규정 외우기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주규정을 시간 내서 책상에서 앉아서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그때 제가 스터디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터디를 보통 이제 한 1에서 4부, 5, 13, 8, 9, 10부, 16, 17부, 14, 15부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스터디 범위를 이제 그 주규정을 종이로 뽑아서 그냥 지하철에서 외우다 차다 이러면서 주규정 외우기를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아무래도 HS 주규정은 꾸준히 봐줘야만 외울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 그때가 아마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네. 네. 네네. 아니요. 그 제가 이제 뭐 2, 3일 한 번씩 하시라 하신 거는 이제 한 11월부터 하시면 되시고요. 9, 10월에는 이제 심화 수업 굉장히 어려우시죠. 막 자료도 많아지고 자료가 이제 파일 철로 이렇게 쌓이게 되실 텐데요. 그거를 다 이해하고 복습을 하셔서 내 걸로 만들 수 있기만 한다면 9, 10월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한 11월부터 그 계획을 세워서 그때는 이제 과목별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 11월부터 아니면 한 1월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첫 모의고사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약간 암기나 자신의 실력이 좀 드는지. 첫 모의고사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한 10등 안엔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1월에서 2월은 자신의 실력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아니에요. 보통 다 그냥 8분의 1 정도는 충분히 일주일에 좀 볼 수 있거든요. 그쯤 되면은.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내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모의고사 점수보다는 나 쓰는 연습 시작해보겠다. 시간 내어 써보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때 나 모르겠다. 정말 못 쓰겠다 하신다고 좌절하시면 안 돼요. 이 쓰는 연습은 3, 4월, 5, 6월 계속 20몇 번 모의고사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완성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내가 정말 글을 어떻게 써볼까 써서 보여줘야 돼요. 시험 시간에 나 모르겠다. 나 이거 못 쓰겠다. 나 이렇게 창피해서 못 보여준다. 이러지 마시고 헛소리라도 뭐라도 써서 첨삭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결과물이 있어야 첨삭을 해주신다고 멘토링 들어갈 때 항상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 2월에는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무조건 써서 보여주세요. 첨삭 한번 받아보시는 걸로. 네. 없으신가요? 네. 네. 서랑 결은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무는 그게 됐던 것 같아요. 좀 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예를 들어 계약 조건이 나왔다. 그러면 계약 조건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결 같은 경우에 문제를 쓰시면서 만들어 가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결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실무의 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이게 구체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 예를 들어 뭐 인코텀즈는 정형거래 조건으로서 뭐 이래이래해서 중요해서 이걸 통일화하기 위한 규칙을 만든 것이 인코텀즈였다. 이런 식으로 좀 서는 미리 좀 만들 수 있겠지만 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험장 가시면 시간 없어서 결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점수에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말씀을 못 드리겠고 서는 먼저 이렇게 손을 풀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 모의고사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네네. 지금은 아마 좀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처음 쓴 거 이렇게 서로 첨삭해봐도 이 답안지는 나중에 보면 정말 형편없거든요. 스스로 저도 압니다. 이제 몇 번 써봤었으니까. 그래서 처음 써보시고 첨삭 받고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 써보시고 아니면은 이런 점에서 더 주의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면 한 번 다시 써봤었고 한 몇 군데 이런 것만 고치면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그거 덮어놓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법이랑 실무 아까 전에 네. 서 말씀하셨는데 의 같은 경우를 제가 노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의 관련해가지고 이 의가 나오면은 쓰겠다 해가지고 노트 같은 걸 만드는데 혹시 그 실무나 법이나 효과가 있을까요? 의 노트를 따로 만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들어가시면 의 같은 경우에는 길게 써서 좋을 게 없습니다. 한 4-5줄 정도로 짧게 하고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나는 외워야 빨리 써진다 하시는 분들은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으신데 보통은 의는 정말 한 몇 번 만에 탁 쓰고 본문을 바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래서 의, 서, 결에 너무 힘을 쓰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서를 만들어 놓은 건 좋지만 여기에 너무 힘을 쏟아서 본문이 약해지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으신 것 같은데 그냥 짧게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만 주의해 주세요. 네. 네. 목차 노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하다가 그만둔 적도 많았었고 꾸준히 하신 분도 계시고 하신데 목차 노트는 여러 번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단원이 목차가 필요한 단원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 취사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부분 이번에 심사 심판 그쪽 나왔었잖아요. 처음에 쓸 때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이 부분이 쓰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고 이러는데 그때 도움이 되었던 게 그때 한번 목차 노트를 만들어 봤었습니다. 심사 심판 이제 과세전 적부 심사를 어떻게 합쳐서 내가 목차를 해볼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목차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목차가 워낙 명확해서 굳이 노트를 안 만들어도 되는 단원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빠지고 중요한 줄기를 못 찾아가겠다 하시는 부분에서는 목차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네네. 네. 네, 저도 대외외환 같은 경우에는 한 정말 제대로 외우기 시작했던 거는 모의고사 들어가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7, 8월에 가볍게 듣고 9, 10월에는 일단 주요 과목을 먼저 했었고요. 시간이 조금씩 남을 때 한 3, 40분씩 있을 때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을 때 한 번 다시 보는 식으로 했었는데 막상 직접 암기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8분의 1 범위 들어가면 그때는 대외환의 그 분량이 적거든요. 8분의 1로 잘라놓으면은 그때 좀 열심히 외워서 시험에 써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거든요. 외국환거래법 그 예외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거 했을 때 네, 다 못 외웁니다. 다 못 외웠었고요. 저도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 했던 걸 미리 체크해두고 그거 위주로 외워서 답안지에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외를 쓰라는 문제가 안 나왔어서 그거를 활용을 못했었는데 아마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이건 써주셔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서브노트를 만드실 때 네. 그 실무나 평가 같은 게 양이 많으니까 혹시 그 어떤 양에 대한 목표가 책 대신으로 만들겠다로 해서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책이랑 같이 보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건가요? 실무는 책을 항상 같이 끼고 봤었고요. 평가는 내가 책을 한 권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수출 판매를 몇 장으로 만들어 보겠다 해서 나중에는 그냥 파일 한 권을 들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노트를 굉장히 잘 만들었던 친구는 이제 파일 한 철에다가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이거에다가 또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평가 서브노트는 하다 보면 중간중간 많이 끼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가 서브노트는 이런 일반 노트 대신에
A4 용지로 만들어서 펀칭해서 들고 다니는 방식으로 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끼워놓고 또 끼워놓고 이게 좀 한 이 정도 두꺼워졌다 싶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 뒤집어 엎고 내 나름대로 다시 정리해서 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평가는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내 답을 어떻게 쓸지를 꾸준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2015년도 올해가 2017년도죠. 그래서 작년 1차를 붙고 이제 2차를 시작했었고요. 5월부터. 그러니까 한 1년 총 합하면 한 1년 10개월, 2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 한 7월, 9월부터 1차를 본격적으로 했었었고요. 네. 다 된 거 같은데. 네. 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호 위주로 외웠던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90류 이번에 그 분류책에 쓰는 거 나왔었잖아요. 처음부터 다 외우는 건 힘들어요. 다 외우는 건 힘드는데 이제 하시다 보면 딱 9032 그럼 자동 제어 조절기기 뭐 이렇게 중요한 거 하나하나를 위주로 먼저 외우시고 그거대로 이제 잘랐습니다. 그 류를. 예를 들어서 90류는 이제 앞에 뭐 9001에서 9006까지 하나 딱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분류 체계를 외웠고요. 하시다 보시면 이제 막 친구들하고 하다 보면 막 암기식 만들어서 아직까지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 거 뭐 암기식 만들어서 외우기도 하고 근데 호보다는 주규정을 외우는데 더 힘을 주었고 대신 주규정에 나온 호는 호의 용어까지 외워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규정에 언급이 된 호는 또다시 이제 답안을 쓰다 보면 써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호의 용어를 다는 못 외우겠지만 이제 주규정에 나와 있는 호 있잖아요. 그런 거에 호의 용어는 꼭 연결해서 같이 외워주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네. 네, 그래서 답안이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보지 않고 일단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 시간 몇 분 정해서 쓰고 그 다음에 답안을 읽어보면서 서로의 답지를 체크해주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답안이 없는 경우에는 의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답안이 없는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나눴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썼다. 너는 어떻게 했느냐 하다 보면은 내가 모르던 부분도 체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스터디 구성하시는 분들하고 꾸준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싶고요. 혼자 하실 때는 처음에는 그래서 의견을 묻는 문제보다는 법령을 써라라는 문제를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7부에 주 몇을 써봐라. 이런 경우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런 거 먼저 시작을 하셔서 쓰는 거에 자신이 생기실 때쯤 이제 답이 없는 그런 의견을 묻는 문제를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싶네요. 네. 그러면은 네. 네네. 네네. 네네네. 그래서 일단 책에 있는 목차를 위주로 하고 선생님이 주신 이 심화 자료 있잖아요. 심화 자료를 모아놓고 책에 있는 목차와 심화 자료 목차를 묶어서 내 목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좀 종합을 하다 보면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뒀다고는 참 얘기하기 어렵고요. 네, 목차 위주로 일단 목차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 이제 한 줄, 두 줄, 이거 적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해야 내가 외워주는구나 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네요. 그래서 네, 됐을까요? 질문인데 질문해도 되나요? 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저는 시험 보고 나서 나 영락 없이 떨어졌구나 이러고 다른 길을 찾다가 돌아온 경우라서 네,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근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계획이 저를 좀 많이 이끌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다는 사람, 제가 딱 한 가지 특별한 거는 계획에 환장합니다. 이 스케줄러는 언제나 제 옆에 있어야 하고 언제나 가방에 있어야 하고,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고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꾸준히 해온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수석이셨잖아요. 제가 최건수 선생님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아, 저분처럼 되고 싶다 약간 목표를 좀 세웠었어서 제가 감히 수석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웠던 것도 이제 선생님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수석 합격이라고 써붙였어요 하니까 아직도 그래 그렇게 꿈을 크게 꿔야지라고 했던 기억이 나와서 제가 이제 물어본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석 합격했지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박 관세사도 그렇고 결국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했다. 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하셨나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도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특별한 사람이 뭐 수석을 하고 합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공부할 때 뭐 아 정말 얘는 수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아 열심히는 한다. 열심히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 성과가 나오고 이랬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 꿈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튼 이게 먼 길에서 멀리서 와 주셨거든요.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